오늘 차크닉에는 아이스박스를 좀 챙겨왔습니다. 짜잔! 하이 가이스, 코너고입니다. 확실히 이번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다고 느끼는 게,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지인분들은 물론이고 그냥 영상을 보던 구독자분들, 또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와서 궁금했던 점을 엄청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테슬라를 딱 처음 받자마자 거의 바로 5월 연휴가 있어서 그때 이제 서울에서 경주, 경주에서 서울 이렇게 실제 장거리 주행에 짐도 한 4박 5일 정도 챙겨서 좀 빡세게 차를 타봤는데요. 첫 인상 말고 실제 주행하고 장거리를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들, 오늘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뒷좌석 오토 폴딩 버튼. 기존 모델 Y에는 없었던 이 버튼이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이거 한번 써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트렁크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뒷좌석이 알아서 접히면서 펴지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이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캠핑 갈 때 그런 어떤 물건들을 막 실으면서 준비할 때, 혹은 이케아 같은 데서 가구 같은 거 쇼핑할 때도 그렇고, 이런 큰 물건들을 실을 때마다 느꼈던 그 번거로움 있죠. 뭐 사실 기존에는 이런 게 번거롭다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2열 문 열고 접고 다시 트렁크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번거로움과 귀찮음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거의 혼자 차를 타면서 저는 트렁크에 냉장고를 싣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 운동 관련된 용품들도 이따만한 가방에 챙겨서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때 그냥 트렁크를 통해서만 접근하면 뒷좌석 내리고 올리면서 짐을 넣고 정리하면 되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다음으로 첫인상 때하고 다르게 실제로 좀 써보니 꽤 괜찮은데 하고 느꼈던 게 바로 트렁크 탈부착 덮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고 뭐 이게 있고 없고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엄청 유용했어요. 가볍게 쓱 밀어서 폴딩할 수 있고, 그리고 짐을 분리해서 정리할 때 꽤 편하고요. 아예 이거를 떼어내서 트렁크 공간 자체를 그냥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델 Y도 나름 SUV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뒷좌석과 트렁크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덮개가 있음으로써 트렁크 공간과 뒷좌석이 완전히 분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저는 혼자 타지만 차에는, 특히 트렁크에는 항상 짐이 많거든요. 테니스 라켓 가방, 운동할 때 신을 신발, 또 갈아 신을 신발, 운동할 때 입었던 바람막이도 고정적으로 트렁크에 일단 넣어두고, 헬스 가방도 큰 거 항상 트렁크에 있고. 그런데 그 공간이 딱 분리가 되니까 갑자기 뒷좌석에 누군가를 태울 때도 부담이 좀 없고, 또 뒷좌석에 타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뭐 작은 물건, 그들의 어떤 작은 가방 정도는 그 덮개 위에 올려둘 수 있게 마치 미니 테이블처럼 사용하기에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상하로 나눠서 더 사용하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 번째, 이게 빠질 수 없죠. 사실 저는 뒷좌석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었어요. 제가 뒤에 탈 일도 없고 가끔 누가 타도 그 잠깐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경주 여행에 이제 가면서 언니 오빠랑 같이 다녀왔는데, 새 차라서 아무래도 다들 한 번씩 이제 운전을 하겠다며 돌아가면서 운전대를 잡았거든요. 연휴 끝나고 돌아올 때는 제가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완전 떡실신한 상태였는데, 그때 차도 많이 막히고 약간 자다 깨다 하면서 좀 지루해질 때쯤 영화 한 편 봐볼까? 그때 처음 사용을 했어요. 8인치 디스플레이에 제 에어팟을 페어링해서 영화 몇 편을 보니까 정말 재밌고 심심하지도 않고, 일단 편하고 시간도 금방 가서 지루하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혼자 운전할 때는 굳이 뒷좌석 탄 사람이 이 조그마한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따로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공간, 차라는 공간 안에 같이 있는데 뭔가 같이 게임도 하고 뭐 으쌰으쌰 하고 끝말잇기 하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거를 좀 하면서 가는 게 재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생각해보면 막 놀다가도 지치는 순간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그럴 때 뒷자리 탄 사람은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 방해되지 않게 에어팟을 별도로 페어링하고 넷플릭스에서 평소 보던 영상 틀어두고서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즐겁게 시청하면서 오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쓸만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뒷좌석은 물리적으로 바람 방향 정도만 바꿀 수 있었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팬 자체를 끄기도 하고 바람 방향을 디테일하게 좌우로 나눠서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 운전자에게 별도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줘 이렇게 요청할 필요 없이 뒤에 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쾌적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좋았습니다.
모델 Y 썬루프는 원래 틴팅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장거리 주행을 한번 해보니까 저는 진짜 굳이 틴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물론 아직 죽음의 여름이 오지 않았죠. 한 7, 8월? 아니 그냥 7월만 되더라도 제 마음이 달라지려나 싶긴 하지만 일단 저의 지금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델 Y 썬루프가 정말 시원하게 뚫려 있잖아요. 이게 큰 매력이면서 동시에 정수리가 진심으로 타버릴 것 같은 정도의 직사광선을 한번 받으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틴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도 동시에 많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은도금 처리된 글래스 루프가 새롭게 딱 적용이 돼서 이것 덕분에 열을 효과적으로 반사해주기도 하고 또 UV와 IR 차단 기능까지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한여름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경주에서 서울 올라올 때 그때 햇빛 쨍 나는 날인데다가 차가 많이 막혀서 한 5시간 넘게 차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실내 온도가 올라가서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장거리 여행 이후에 제가 항상 가는 오렌지 커스텀을 가게 돼서 이번에 틴팅 상담을 하면서는 나름 과감하게 이 글래스 루프는 빼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저는 7월쯤 해서 못 버티고 결국은 글래스 루프 틴팅을 받으러 가게 될까요? 아니면 한여름에도 괜찮다라고 느끼게 될까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또 추후에 후기 공유하도록 할게요. 솔직히 저는 승차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그냥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는 차가 낼 수 있는 토크와 속도를 안전한 곳에서는 좀 체감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향하는 대로 운전자도 차의 상황을 좀 몸소 느끼는 게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런데 이번에 타자마자 이거 뭐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승차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새 차라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다만 서스펜션 시스템이 이번에 완전히 재설계됐다고만 나오는데 서스펜션 암과 부싱도 이번에 개선이 돼서 차량 무게는 줄이면서 동시에 승차감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니까 도로 소음이나 풍절음도 체감될 정도로 조용해져서 이전 대비 운전 환경이 정말 좀 쾌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깨달은 게 승차감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네요. 그리고 터치 기어. 이거 처음에는 정말 난감했어요. 계속 스티어링 휠 오른쪽 그 스틱이 기존에 있던 그곳에 헛손질 계속하고 처음에는 아주 어색했던 이 터치 방식의 기어 변경이 이제서야 저는 조금 적응되는 느낌입니다. 이 터치 기어는 편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이라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서 그런데요. 일단 기어를 변경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이거는 어색하니까 불편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차를 타든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런 방식의 기어 변속을 경험해 보기가 어렵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고 경험이 없고 그 말은 곧 어색하다는 말이고 어색하다는 말은 곧 불편하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터치 기어를 적용한 이유는 납득이 충분히 되고 또 편해진 부분이 있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우리 머리에 물리적인 기어 봉으로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다고 딱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는 기어 변속마저도 테슬라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차량을 타고 안전벨트를 하게 되면 내가 주차한 마지막 기억을 바탕으로 테슬라가 알아서 후진할지 전진할지를 정하고 그럼 이미 변속은 끝납니다. 그리고 주차 시에 제가 앞뒤로 여러 번 막 이동할 때 브레이크와 핸들 조향의 두 가지 조건을 트리거로 해서 전진과 후진 역시 알아서 변환해주고요. 즉 테슬라는 터치 기어를 통해서 더 편하게 기어 변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게 느껴졌고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는 테슬라를 알게 되고 또 이 제품을 사용해 보게 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또 다른 방향으로의 재미가 정말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솔직히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은 글로브 박스입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 너무 작아지고 이렇게 얕아졌어요. 마치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기존에 그 글로브 박스에 넣었던 물건들을 모두 다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이것저것 못 넣으니까 이거를 좀 강제로라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쓰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불편한 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서울, 경주, 서울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느낀 변화점들 위주로 정리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또 달라진 점 중에 상당 부분은 좋아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액세서리 또 잔뜩 주문해놨으니까 언박싱하고 써보고 난 후에 어떤지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